안녕하세요. 네, 지안에서 컴퓨터 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2주 전에 내년 시험 날짜 발표 났었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빨리 난 것 같아요. 그전에는 5개월 정도 남겨놓고 부랴부랴 이렇게 공고를 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많은 이의 제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발표가 난 거고, 이제 빨리 발표 난 것도 하나의 이야기거리지만, 또 하나가 이제 매년 시험 보는 경향을 지금 갖고 있어요. 추세를. 왜냐면은 2021년부터 보면요. 시험을 매년 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년, 19년 연달아 봤었고요. 20년만 안 봤어요. 그러니까 21년부터 지금 내년은 2025년이잖아요. 5년 연속이니까 매년 본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굳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우정청 이 조직이 작은 조직이 아니에요. 3만 명이 넘더라고. 3만 명이 넘는데 거기 3분의 2가 계리직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또 그만두고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또 이맘때 또 설명회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매년 뽑는 추세로 간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7월부터 수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이제는 컴퓨터 일반이 그렇지 어렵죠. 내용도 많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올 줄 알아야 제가 탁탁 찍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분이 강의를 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컴퓨터 일반을 어렵게 생각하고 내용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또 오늘 이제 설명을 통해서 이제 단기 또 합격반을 이렇게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기출반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출반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기출 수업은 내용을 모르는데 기출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있는 이론 수업이라든가 또 달달노트라고 요약 강의하고 또 기본 강의 한 개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 강의는 내년에 이제는 한 7월이니까 5개월 전에 나오니까 1, 2월 정도면요. 채용 인원이 나오죠. 채용 인원이 나오면서 또 우리가 이제는 보험이나 이런 거 보면 약관이 또 많이 바뀌잖아요. 그 바뀐 내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새로 또 공지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는 작년에도 해봤지만 올인원 강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한 5개월 동안은. 근데 그 강의가 이제는 사실 시작되는 거고, 그 전초전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발표 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해서,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른 과목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기출반이 다음 주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걱정을 했던, 이거 내년 시험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 진행 순서는 4개년 내년에 몇 명 뽑을지 모르지만 4년 연속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이 커트라인 제일 중요하죠. 커트라인이 올해 엄청 올라갔죠. 한 10점 가까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분명히 쉬웠어요. 그게 컴퓨터 일반도 쉬웠어요. 사실은 컴퓨터 일반도 보면은 작년에는 계산하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올해는 한 문제도 없어요. 계산하는 문제가. 개론적인 거였었고, 그리고 또 다른 우편이나 금융도 이렇게 보시면, 우주문화 이렇게 보시면 시험이 쉬웠다라고 하죠. 100점짜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지금도 적정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문제를 내도 학생들은 컴퓨터 일반에서 많이 꽈락이 나와요. 합격 이렇게 보면 컴퓨터 일반 꽈락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이 꽤 있거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반은 뭐 올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 나머지 과목들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인데 간단하게 볼 거고요. 학교 커리큘럼 잠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모를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사실 뭐 제가 거기에 이제 뭐 매일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반 Q&A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제가 댓글을 어제도 달아드렸는데 질문 오는 거 보면 되게 날카로운 친구들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날카로운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둘 다 안 좋아요. 예, 너무 그 어이없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거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강의를 돌려서 들어야 돼. 이렇게 돌려서. 내가 상상하지 말고 상상한 거거든, 그건요. 자기가 상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는 뭐 이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배경 지식을 상상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았다라면은 굳이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두 번, 세 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넘어가 버려요, 그냥. 어차피 뭐 계속 반복하는데 뭐 5번 정도 반복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분석가가 있어, 분석가. 거기 보면. 그 문제도 분석을 해요. 그런 분들은 물론 뭐 성격도 그렇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기출문제를 맞을 만큼만 공부하면 되는 거지 문제를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뭐 심층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답글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엊그저께 그 댓글 단 거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 친구는 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좀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피곤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이해했을 정도만 하고 걔를 반복하면 돼요. 합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중도 중상에도 보면은 아주 틀리라고 되는 문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올해 뭐 비트코인 뭐 반감기가 4년, 누가 비트코인 별 좋아하지도 않지만 반감기가 4년인 걸 어떻게 합니까? 어디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뭐 못 맞췄다라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그거 틀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서 공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기출문제를 이제 보면은 전산지 기출문제 많잖아요. 그럼 뭐 학생들이 그래. 뭐 계집 것만 풀어보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계집 문제가 중상이야. 전산지 문제가 중하예요. 예.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하에 있는 문제를 다 맞히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계집 문제 뭐 지금 뭐 거의 20년가 되는데 그런 문제들 해봤자 몇 문제 400문제부터 돼 20년 해봤자 몇 년 보지도 않았지만 그럼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요. 그러면은 기출 문제 있는 거 전산지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거 이런 거 다 빼버렸어요. 그런 거 뭐 어차피 틀리라고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빼버리니까 첫 문제가 좀 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 대신 얘는 약간 불안하긴 하죠. 나머지 과목들 좀 중상계, 우금이나 금융, 뭐 보험을 좀 더 많이 맞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왜냐면은 내가 공부를 해보면 기출문제 있는 거 다 안다라고 해서 맞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중천재도 있고, 그 다음 커리큘럼 이제는 도형모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봐야 돼, 많이. 많이 뭐 풀어보고 해야 시험장 가서 응력이 생기는 거지, 그 응력이라는 게 딱 달리 생기는 게 아니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면은 응용력이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뭐 기본 문제부터 해가 저기 적중, 그 다음에 동형모사 문제 겹치는 거 한 문제도 없어요. 예. 그래서 기본 문제는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하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였던 거고, 우리 기출집에 있는 건 중상에 해당되는 거고, 적중 문제가 좀 어렵긴 하죠. 그것도 중상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동형모사는 이제 다 섞어가지고 우리가 뭐 보통 컴퓨터반 보면 컴퓨터 구조, 뭐 운영체제 이런 순서도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시험장에서 가보면 뭐 1번이 컴퓨터 구조 문제고, 뭐 2번이 뭐 운영체제 문제고 이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섞어서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마지막에 동형모사를 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제 홈페이지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우주모의 해도 제가 답글을 달아드려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부원장님이 이제는 설명하실 거니까 저는 넘어가고, 채용 인원을 보면요, 2021년부터 보면은 밑에를 보면은 여러분들 다 다르니까 지원하는 분야가 지역이 비슷해요. 이때만 좀 많이 뽑았었어요. 이때만. 그 전에도 보면은 300명대 했었거든요. 300명 중반 때였는데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년인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그만두시니까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년도 뭐 뽑아도 이 정도 수준에서 뽑을 것 같아요. 4월에 발표한다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뭐 내후년에 뭐 지금 준비하면 내년 학교는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반 지금부터 취재하기도 하나도 안 늦어요. 근데 또 한 내년 한 1월 달 되면은 뭐 그러겠죠. 또 2026년이겠죠. 뭐 2026년에 뭐 시험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커트라인인데 이거 보면은 10점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쉬웠어요. 작년에 그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도, 컴퓨터반 같은 경우도 계산하는 문제가 한 대수 문제 나왔었거든요. 자료 구조 문제만 4문제 나왔어요. 자료 구조는 무조건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생각한 게 문제 내신 분들이 이제 컴퓨터 연구원 사람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출제자야. 근데 18문제 냈었잖아요. 근데 13문제 줄이라고 네? 기분 나쁘겠죠? 우리 컴퓨터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컴퓨터반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내시는 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3문제 줄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니네 혼나봐라, 한번. 그리고 자료 구조를 원래 한두 문제 내거든요. 근데 작년에 4문제나 내버렸어요. 그러니 커트라인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올해는 계산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도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좀 미안했겠죠. 문제 내고 내서. 어차피 여러분들 계산할 일이 뭐가 있겠어. 다 계산기로 하는데 엑셀에서 뽑아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정도 수준을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선생님 또 하실 테니까. 그래서 시험이 이제는 7월 5일이니까 거의 이제 굳어지는 경향이 있죠. 올해도 7월달 봤으니까 내년에도 뭐 7월달. 우리가 7월 21일인가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초분석은 별 의미가 없어요. 골고루 다 나와요. 어디는 뭐 제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물론 많이 나오는 부분은 제가 좀 더 수업을 많이 하고 좀 자세히 하는 거고, 적게 나오는 건 제목만 알고 종류만 암기해라. 그럼 몰라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는 뭐 골고루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신이 여기 다른 책들을 보면 통신하고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거의 비슷하죠. 게르직이 좀 아주 이상한 게 뭐냐면, 전산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이 나와요. 3문제까지 나왔었어요, 올해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죠. 데이터베이스는 그런데 그렇게 뭐 계산한 것도 없고, 얘들에 비해서는 좀 쉽죠.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알았겠지만, 어떻거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한 번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알 것 같으면 혼자 공부해도 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이제는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이론반을. 그래서 뭐 기본 이론 중요하겠죠,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9월, 10월에서 이제는 핵심 요약이 달달 노트인데, 달달 노트는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는 한번 요약하고, 이게 베이직 문제인데 사실은 대부분 다 기출 문제예요. 기본 중하에 된다는 거.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론 수업 듣고 그다음에 유학하고 또 이제는 문제를 풀어드리니까. 그러면은 이론 수하고 달달 그다음에 베이직 문제 순서가 똑같아요. 챕터 순서가 목차가. 그러니까 벌써 3번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반복하고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또 한 번 반복하죠. 또 여기서 반복하죠. 심지어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여기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만 풀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서 이제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죠. 유학식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을 설명해드리고 이 문제를 풀겠죠. 벌써 이제 5번째예요. 4번째고 여기 5번째. 여기 동영모사 6번째. 저하고도 그냥 6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따로만 오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엔 그래요. 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왜 학생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지치냐면 암기하려고 들어서 그래, 암기. 선생님 궁극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처음부터 모르는 내용 암기하려면 여기서 거부를 한다는 거죠. 머리가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런 환경에 살다가 저기 미국 어디 가서 뭐 사람 살겠어요? 처음에 뭐 살긴 하겠지만 몇 달 동안 거부감이 느껴지겠죠.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은 공부 안 해봤는데 이걸 보니까 재밌다. 그런 학생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학생들은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재미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말을 해드릴 거잖아요. 그 조목조목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 3번 들어보고 모르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거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 저 뒤에 있는 내용 겹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내용이 뭐 요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뒤가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뒤에 있는 걸 모르면은 얘가 이해 안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또 뒤에 가서 이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이렇게 6번, 7번을 반복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그냥 봐도 이제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종류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 그냥 답 주는 거예요, 그냥. 정의나 종류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특징을 물어보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맞추는 거야. 이번에 소금 같은 경우도 화이트 박스 테스트 종류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거는 뭐 뭐 계속 풀어봤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만 맞춰도 올해는 꽈락은 면했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열세 문제를 이렇게 줄면서 이제 문제 수준이 아마 올해처럼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다 나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기출주민인데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기출 문제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재시생이다 이러면은 기출 문제 있는 것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근데 문제는 또 많이 풀어봐야 도움이 되는 거니까 시간 나면은 적중 천재라든가 이 동영모사 한번 풀어봐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처음부터 다시 초시생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뭐 과거 2018년부터 그 기출문제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뭐 올해부터 이제 자료구조하고 이제 내는 그 시언어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 뺐어요. 다 빼고 우리 현재 올해부터 바뀐 문제 맞게끔 이제는 재배열해서 2018년부터 기출문제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챕터별로 들어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섞어서 물어보는 게 다르거든요. 챕터별로는 내가 공부하고서나 내용 정리하고 푸니까 풀린단 말이야. 근데 막 섞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아는 내용도요 어려워요. 이게 컴퓨터 구조 문제인지 뭐 데이터베이스 문제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한번 그러면은 2024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2022년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해설이 있어요. 해설이 있고 이제는 영상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질문 있으면은 이제 무전모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저 학습 Q&A 있어요. 여기도 뭐 최근에까지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답글 다 받아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니까 저 매일매일 들어가요. 하시면은 바로 제가 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 웬만한 것도 유튜브 다 찍어놨거든요. 들어가셔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검색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단계 말은 우리 부원장님이 와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뭐 엑기스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시작했을 때라면은 1년을 학교는 제일 좋은 거거든요.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를 할 때 우물쭈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정이 났으면 그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기 때문에 뭔가 목적이 있으면 빨리 결정을 해서 그거를 앞뒤 다 같이 다 쳐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합격거리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시간에 좋은 정보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어차피 선생님들께서 나머지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보험 일반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지안에 대해서 구체국 계리직 보험 일반을 맡고 있는 고석용이라고 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출 분석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거예요. 보험 일반 공부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수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까 그런 부분들하고 Q&A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계셔도 돼요. 앞뒤 선생님들이 워낙 또 근엄하시고 잘생기신 분들이 나오실 텐데 좀 편하게 생겼잖아요. 보셔도 그러니까 편하게 좀 긴장 좀 다운 시키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설명드릴게요. 기출분석이 뭐 올해 시험부터 시험 제도가 바뀐 건 아시죠? 그러니까 10문제
2022년, 2023년에 10문제씩 나오다가 고전에는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왔고요. 올해부터 이제 우예보가 아예 분리가 되면서 20문제로 나왔는데 숫자 딱 보시면 얼추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진 점이 작년 시험까지만 해도 10문제다 보니까 총 보험 일반에 10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은 40% 항상 똑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40%인데 예전에는 어디 한 군데서 몰아서 냈거든요. 10문제 시절에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3보험에서 뭐 3문제를 낸다든지 해서 몰아서 나왔다라면은 올해는 시험을 좀 테스트하는 느낌이 많았어요. 첫 시험은 이제 20문제가 된 첫 시험이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보험 일반은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 살짝 느낌이었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버리더라고요.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골고루 시험 문제를 내게 됐는데 그래서 이 올해 시험이 쉽게 제시하시는 그러니까 시험 보신 분들은 조금 쉬웠어요, 쉽게 느껴졌어요라고 하시는 좀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한 단원에서 여러 문제를 내버리면 시험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쫙 뿌려서 내다 보니까 일반 이론에 가까운 것들이 좀 사실 좀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대신에 이제 부담은 좀 많아지셨죠. 타겟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부분 넘어가고 타겟 잡아서 하는 경우도 사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공부는 이제 좀 쉽지 않고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형태로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막 했는데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다 풀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보험 일반 만점 받으려고 제 이야기 들으시는 거 아니시죠? 계리직 합격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계리직은 총 20문제씩 해서 우편, 예금, 보험, 컴퓨터 일반, 영어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20점씩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각각 25%씩 공부를 나눠서 해야 될까요? 컴퓨터 일반하고 영어 25%, 우편 25%,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 공부량에 예금 25%, 보험 25%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보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은 생각보다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진짜 심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라예요. 보험은 어렵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 끝나면 꼭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예요. 어렵게 공부하지 말 걸. 보험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과목은요. 계리직 전체를 이제 20문제씩 봤을 때 공부 시간은 사실 가장 줄여야 되는 과목입니다. 대신에 점수는 잃지 않는 과목이 되어야 돼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점수 받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되는 과목이에요. 대신에 그렇다고 매달리는 과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만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요. 사실 시간 확 줄이실 수 있고 점수는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쓴 게 사실 이건데 60대 두 번째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은 되게 상식적이에요. 보험이 어려운 건 사실은 그거예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혹시 해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요즘에? 해태하다 혹시 의미 아시는 분 아세요? 네, 저도 그 보험 잠깐 같은 거 보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고하다 의미 아세요? 쓰는 단어인 거예요. 최고하다. 그러니까 최고 이거 아니라 최고하다라는 단어를 쓰나요, 요즘에? 안 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내용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 보험자 뭐가 다르죠? 보험 수익자는 또 이런 단어 하나하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반복하면 사실 익숙해지거든요. 우리가 한글 배울 때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셔야죠. 한글 배울 때 기억나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우리가 말을 배울 때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공부해서 기억, 니은, 띄고 공부하나요? 아니죠. 엄마가 얘기해주고 아버지가 얘기해주고 왜 엄마한테 아버지일까? 아빠가 얘기해주고 주위에서 듣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공부가 그 한글을 국어를 다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그러니까 습득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보험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단어들 때문에. 근데 그 단어만 이해가 되시면은요, 보험은 대단히 상식적인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저랑 보험 한번 같이 가입해 보세요. 제가 보험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을 대상으로 제가 돈을 내는 보험을 가입을 해요. 사망에 관해서. 그럼 이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안 해요? 내 목숨을 가지고 보험을 드는 건데 필요하겠죠. 사실은 보험은 살짝만 생각하시면요 다 그런 구조입니다. 다는 아니고 한 50% 이상은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보험 상품, 특히 상품에 대해서 암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 이해가 넘어가면 암기도 상당 부분 넘어가져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뭐냐? 부담이죠. 처음 보는 단어 처음에 이게 무슨 단어야? 그때부터 막히는 거죠. 그냥 안 막히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사실은. 우리 한글 배울 때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숫자 되게 오묘하죠? 60대 80은 60대 80과 100대 100. 어떤 의미냐면은 시험을 100점을 맞으시려면요 100이라는 공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80점을 맞으시려면요 80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면 60만 투자해도 돼요.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 다 보면은요 95점을 받기,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에. 95점을 받기 위해서 65만 공부를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버리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요 이론도 통째로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몇 과목이죠? 그걸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맞는 방법,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하루가 24시간이지 누구는 48시간이고 누구는 72시간이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80점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나머지 40의 공부 시간을 가지고 컴퓨터 일반인도 우편 예금이 점수가 투자해서 더 올릴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80부터 이하로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평균 점수에도 너무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보험은 최소한 90은 맞춰야 돼요. 80을 만들어 놓고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시간이 많이 줄겠죠.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한 장 한 장 다 하시면은요, 보험은 절대 못 외우세요. 보험의 숫자 한 100개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4, 50개 되는 표들이 있죠. 그게 수백 개가 있어요. 그 표를 언제 다 외웁니까? 이거 그 격자 맞추기라고 하나? 이렇게 맞추는 거 있죠. 그럼 여기 숫자, 그걸 다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공부하실 거면은요.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면 차라리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95점을 받기 위해서 65로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공부, 그 5점을 올리기 위해서 보험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전체 과목을 다 보시는 거죠. 우예보, 컴퓨터, 영어 중에서 차라리 저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가 올릴 게 있다라면 그걸 올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좀 효율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험 공부는 절대로 통암기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을 다니실 분도 계시고 안 다니실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다른 학원을 다니시던 뭐 하시던 혼자 준비하시던 계리직 준비하실 때 보험은 첫 회독에 통암기 하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그거. 어차피 제가 아인슈타인이 아닌 이상에 1회독으로 다 못 외워요.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게다가 아까 해티하다 최고하다는 제가 표현 썼었죠. 막 그런 표현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1회독으로 외웁니까? 그래서 회독을 늘리는 건데 그러면은 점수 올릴 수 있는 거 빨리빨리 먼저 보고 그래 거의 안 나오는 거 포기하자. 약간 이런 포기는 아니고 밀어서 하자. 그 5점보다 다른 데서 10점, 20점을 시간을 투자해서 더 할 수 있다라면은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게 계리직 과목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될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줄여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보험은 되도록이면 다 맞으실 생각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최소한 90 이상 맞으셔야 됩니다. 컴퓨터 일반 쪽에 점수가 좀 많이 낮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그럼 거기서 까먹은 걸 여기서 다 보충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은요. 그리고 이거. 시험은 절대로 교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은요, 1회독 할 때는 몰라서 질문이 없어요.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계속 가시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늘어납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이건 왜 이럴까라는 게. 시험 한 두 달 정도 남기시면은요, 책이 내가 공부하는 방식에서 되게 벗어나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환은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조사 하나, 단어 하나 교환해서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러지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공부해 보신 분들 느끼시죠? 그럼 질문은 계속 생겨요. 머릿속에서 계속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 단어 중에 하나긴 한데 뭐 보험자 대위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거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안 돼요. 보험자 대위 금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냥 외운다고요, 처음에.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럼 보험자 대위가 뭔데? 이걸 왜 금지시키지? 그리고 우연성 막 이런 게 얘기가 나옵니다. 우연성, 급격성 뭐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얘는 되는데 얘는 똑같은 거 같은데
제 예상이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왜 외래성만 따지고 우발성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그 선생은 설명을 하는데 왜 다르지? 그게 계속 질문이 생겨요. 자, 교환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런 의문이 생기면은요, 특히 보험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머릿속에 그런 의문이 생기면은요, 다음 공부 절대 못 하세요. 절대까지는 아니겠지만, 뇌가 이만한데, 이만한 뇌에서 이만큼이 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공부가 안 돼요. 제가 저 단톡방도 있고 개인 톡방도 있는데, 아무거나 질문, 1 더하기 1도 질문하라고 말씀드려요. 그거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해결 안 하면 다음 공부가 안 나가요. 제가 단톡방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건 이런데 거기까지만 읽고 넘어가세요. 끝. 자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런 게 되게 많아져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온갖 세상이 다 궁금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다 자르는 건 제가 잘라드리고 대신에 질문은 하세요. 교환을 벗어나서 시험은 안 나옵니다. 단 해결이 안 되면 다음 공부 절대 안 됩니다. 보험은 1장부터 10장이라고 썼었잖아요. 9장까지도 다 반복이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장하고 5장,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2장하고 5장을 공부하면요 9장이 넘어가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 몇 개만 더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면 의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건 보험 일반뿐만 아니라 공부하실 때, 계리직 공부하실 때 제가 항상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궁금하셔야 돼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요, 질문하셔야 돼요. 해결이 안 되면 넘어가더라도 남아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 찍을 때요, 시험 마지막에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찍을 때도 확실하게 찍으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2번인가 3번일까 뭐가 맞을까? 찍고 넘어가면은요, 다음 문제 읽으실 때 2번일까 3번일까가 머릿속에서 계속 몇몇몇 돕니다. 찍을 때도 이거 2번이야. 넘어가셔야 돼요. 사람 뇌가 그래요. 해결을 하되 절대로 교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거죠. 연결돼서 말씀드린 건데 공부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학원에서 되게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시험 합격할 때요. 95%는 누구 덕일까요? 본인들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와서 강의한다고 여러분들 계리직 합격시킬 수 있나요? 강의는 잘할 수 있겠죠? 결국에 그 공부하는 건 본인들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내가 내 덕에 인해서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하려면요, 본인 자체가 되게 능동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궁금한 거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요. 필요한 거 적극적으로 달라고 하시고, 솔직히 여기 학원 계신 분들, 저 말고 선생님들, 여러분이 다 합격하기를 바랄까요? 다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다 합격하길 바랄 게 아닙니까? 간세게 다 빼주실 분들이에요. 하다못해. 저도 작년에 오프라인 반에선 그랬는데 제 돈으로 재본해가지고 종이집 다 해가지고 나눠드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었죠? 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필요해? 주세요? 몰라? 뭐예요? 공부, 계리직은 여러분들 우예보라는 과목도 그렇고요. 컴퓨터 일반도 그래요. 일반인들이 접할 단어들이 아니에요. 주식하신 분들은 예금 쪽에서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보험 일 관련된 분들은 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부터 문장 자체부터 이해하기 힘든 문장도 되게 많아요, 사실. 보험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 갖다 놓고도 그걸 답을 찾으래요. 뭐야? 이런 느낌도 받으실 텐데, 그런 거 있으시면 무조건 다 물어보셔야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공부할 때. 그리고 계리직 공부가 제 기준에서는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처럼, 영어도 참, 계리직 영어는 일반 영어랑 많이 좀 올해 기출부 보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영어 접하는 거랑 살짝 다릅니다. 우편 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이거 제 얘기지만 보험자 대위, 아까 말씀드린 있지 않습니까? 보험자 대위금지라는 그 단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봅니다. 어느 게 설명이 더 쉽게 돼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알려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한 거 그걸 다 찾는다고 하시면은 한 페이지나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거 저는 계리직은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려요. 다니는 게 무조건 시간 아끼는 거다. 결국에 똑같은 공부량을 하는데 적은 시간에 회독이 많아지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계리직 공부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증을 남기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계리직 시험 며칠 남았는지 아세요? 올해 천만 다행인 거 아십니까? 원래 발표가 늦어요. 이 시간대쯤 사람들이 작년까지 제일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과연 내년에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계리직은 원래 2년에 한 번입니다. 원래. 근데 2021년인가 19년 19, 21부터 계속 매년 치고는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이거 준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내년에 시험이 없으면 어떡하지? 공부만 하시는 분들 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년에 시험 없으면 나 어떻게 내후년에 봐야 돼? 1년 날리는 거예요. 직병하시는 분들도 힘들게 준비했는데 시험 없대. 몇 바지씩걸요 아마? 그게 매년 연말 연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저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안 그러시겠어요? 시험이 있어 없어. 근데 준비해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이 벌써 몇 달이에요. 근데 올해 천만다행으로 올해는 일찍 나왔어요. 일단 시험이 있어. 시험이 있다 얘들아. 일단 준비하세요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지난달인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빨리 나왔는데 오늘 기준 잡아도요. 238호 남았습니다. 시험 날짜까지. 엄청 그러니까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230 초시에 준비하신다면 긴 거예요. 여기서 몇 개를 숫자를 더 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230일 잡겠습니다. 본인이 하루에 집중을 해서 1시간밖에 공부를 못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230시간입니다. 2시간은 앉아 계실 수 있나요? 2시간 앉아 계시는 거 자신 있으신 분들 손들지 말아보세요. 다 자신 있으시죠? 그럼 460시간이에요. 갑자기 시간이 늘어나네요. 하루 4시간. 야, 그래도 나 어디 가서 공무원 공부한다고 말은 해야 되는데 하루 4시간 앉아 있어야지라고 계산해 보세요. 900시간이 넘어갑니다. 920시간이에요. 저는 1000시간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머리 좋은 분들, 단기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900, 1000시간 정도는 공부하시면 합격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요. 하루에 4시간씩만 준비하셔도 1000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이 넉넉하다예요. 물론 예년에 비해서 넉넉하다는 거지 뭐 2, 3년 사법고시 옛날에 그런 것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를 하시기를 마음을 먹으셨으면요. 이게 될까? 이 생각하실 시간에요. 책을 보세요. 왜? 1000시간을 맞출 수 있으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죠.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계리직 시험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실 때지만 여기는 지금 계리직 자리니까 여기 계신 분도 솔직히 지금 관심 있으시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앉으셨다는 자체는요. 반 이상 넘어왔다는 얘기 맞죠? 반 넘어오셨죠? 마지막 결정하는 단계까지 오신 게 사실 제일 크실 거예요. 그러시면은요. 시간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마세요. 시간은 넉넉하다까지 표현은 아니지만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직병을 하셔도 직병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아니에요. 피곤함이지. 힘드니까 체력이 못 버티는 거기 때문에 힘든 거지. 올해는 그게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년하고 다르게. 그래서 항상 능동적으로 준비하시고 만약에 마음 먹으셨으면은요. 시간이 모자라. 이제는 그 핑계가 내년에는 그 핑계가 안 됩니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가정을 해드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부는요. 능동적이셔야 돼요. 내가 궁금한 거, 필요한 거 다 요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 일반은 계리직 과목 중에서 뭐다? 공부하는 시간을 제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다. 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뭐다? 100점 맞기 위해서는 100을 공부해야겠지만 내가 올해 기준 말씀드릴게요. 95점을 맞기 위해서는 65만 공부하면 된다. 평균적으로 예년 시험 다 잡아봐도 요거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65면 85는 나옵니다. 80에서 90은 나옵니다, 보통.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계리직을 합격하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 쓸게 다 빼먹으셔야 됩니다. 저 칼로 가져와서 잘라서도 다 가져가셔도 돼요. 다 드립니다. 저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 같은 건 저 다 드립니다. 그냥. 문제집은 못 드려요. 학원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기출문제, 정리제, OX집 다 나눠드려요. 요구하시는 분들. 왜?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떨어지셔가지고 내년에 학원 다니시고 내후년에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빨리 붙으셔야죠. 공무원 공부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싶어요. 제가 작년에 마지막에 나눠드린 정리집이요.
큰 글씨로 뽑으면은 70장 정도 되고요. 작게,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2개. 그렇게 뽑으면 20장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시험 문제 90,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한 선지 하나 빼고 다 나왔습니다. 그게 효율이에요. 아, 이거 자랑이 돼 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죠, 공부를. 그렇게 챙기시면은 보험 일반 때문에 적어도 계리직 시험을 떨어지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최소한. 제가 보험 일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보험 일반을 공부하시면은요,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 과목은 무조건 많이 보시는 게 장땡인 거 아시죠? 모든 과목이다. 회독을 좀 제가 반대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몇 회독을 하면은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 많이 보셨죠? 아, 공무원 올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못 접하실 텐데,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 그거예요. 내가 이거 몇 회독을 하면은 될까요?를 물어보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외울 때까지 보는 거죠. 이해하고. 저랑 IQ가 다르실 거예요. 아, 저 참고로 IQ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머리 IQ 지식 수준이 다 똑같을까요? 한 분도 같은 분 안 계실걸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내가 이걸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책을 읽는 횟수가 다 다른 게 정상인 거죠. 회독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몇 회독을 하면 되냐가 아니라 그냥 내가 될 때까지 본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하고 암기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는 게 그게 회독입니다. 그래서 문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니 마지막에 모의고사 지안에서는 계속 하거든요. 매달 하거든요. 내가 모의고사 문제집을 딱 받아봤을 때 풀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회독하셔야 돼요. 몇 회독의 정답은 없습니다. 예, 말이 길어지죠? 커리큘럼은요. 일단 기본소 이론서를 가지고 갑니다. 일단은요. 아, 참고로 1월 달에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 의회보는요. 교환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나옵니다. 1월 달에 이제 나온다고 올해는 발표가 났는데 근데 지금도 기본서를 작년 거로 합니다. 그 이론이 바뀌는 게요. 물론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만은 그게 20% 30% 그렇게 안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야 한 5% 10% 바뀌나? 정말 보수적으로 10% 한번 얘기해 볼게요. 10% 바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꾸로 생각하면 90% 안 바뀌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루에 3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3장을 보시는 거하고 그럼 내년에 교환이 나올 때요. 1회독이 돼요. 한번 보시는 거잖아요. 그걸 막 엉덩이 싸매고서 줄치라는 것도 아니고 소설책 읽듯이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험은 화장실 공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시간 날 때 짬 날 때 보시라는 거예요. 보험은 그래도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면 남들 넘어갈 때 1회독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제 책 안 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 그래서 제 강의 PPT 있지 않습니까? 저 그거 다 올려놓습니다. 그거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공부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기출문제 하죠. 기출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74개, 제가 2문제 빼겠는데, 빼고도 74개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형은 똑같이 나옵니다. 기출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요. 요거 정리집이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수업할 때 끝나고 나서, 일단은 지금 1차는 다 배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실에 다 올려놔서 배포했는데, 요거 이제 나오게 되면은 얇은 책 하나 있습니다. 단거나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거 하시라고요. 그거 되게 대신하겠다고요. 그거 드니까 차라리 하실 분은 하시는 게 좋죠. 본인이. 근데 그 시간 없으시면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학습 Q&A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세게 다 빼먹으라고. 필요한 거 달라고 하고 모르는 거 질문하라고 하고. 우준목 카페 들어오셔서 하시면은 교수님들 차례차례 다 답변 달아주세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 더 활용하실 게 이제 오픈 채팅인데 이게 개인 방이 있고 단톡방 2개가 있거든요. 여기 질문 올리시면은 제 별명이 AI였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그게 안 되는데 즉답은 못 해드려도 답은 다 달아드려요. 전부 다. 근데 그 질문이 단톡방에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본인이 질문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계신 분들이 다 그걸 읽어요. 서로 이게 돼요. 공부가. 되게 좋아요. 사실. 근데 보통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요? 하면서 개인톡으로 질문이 많이 오시는데 1+1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개인톡은 사실은 투덜거리는 거 많이 하세요.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올리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용하시고요. 아마 나머지 교수님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단톡방은 다 질문하세요. 모르는 거. 알 때까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그러니까 계리직 공부하실 때 항상 질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질문은 많을수록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우예보 컴퓨터라는 과목 자체가 질문이 많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남기시면 안 됩니다. 저 오늘도 아침에 차 운전하다가 세워놓고 답변한 단계 하나 있는데 보험 수익자 관련돼 가지고 그럼 이거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안 해요. 그럼 답변 달아드려요.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페하고 각각 단톡방들 많이 활용하시면요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학원 교수님들은요, 학원 또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다 붙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간슬게 다 빼시고요. 보험은 뭐다? 이 네 과목, 네 20개 중에서 공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마지막 시험 공부 보험은 절대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거 명심하세요. 정말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은. 예,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안에듀에서 우평가 예금을 강의하고 있는 우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 설명회를 하게 되면은 보통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과목 간의 시간 배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계리직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공무원 시험도 이제 여러 개 합격을 해봤고, 그리고 계리직 시험도 제가 이 강의를 갖다 처음 시작할 때 있죠. 응시를 해서 6개월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강의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계리직 시험 준비한 건 한 2, 3개월 정도 해서 합격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조는 이제 여러 강사분들 중에서 계리직 시험을 갖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계리직 시험 이제 여러 과목들을 어떻게 이제 시간 배분을 하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해왔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실제로 이제 과목 간의 어떤 시간 배분이라든지 처음 접근할 때 크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 방향을 갖다 잘못 찾게 되면은 1년 공부해서 합격할 사람이 2년을 해야 되고 6개월 만에 합격할 사람이 한 2, 3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원래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만 이제 계속 설명했다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식상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물론 그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일단 시간 배분을 갖다 첫 번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우예를 갖다 강의하다 보니까 우예 강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 부분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갖다 처음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또 면접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지안에듀에 그리고 이제 면접도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 면접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통 이제 6개월 1년도 어떤 사람한테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기간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제 이 장기간 공부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간 배분이요. 우리 계리직 시험은 크게 이제 우, 예, 그리고 보, 그 다음에 컴, 영 해가지고 총 8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당 이제 5점이거든요. 그래서 배점이 우편의 100점, 예금의 100점, 그리고 이제 보험의 100점, 그리고 이제 커밀 같은 경우는 65점, 영어가 이제 35점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도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이 계리직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러 과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가 커밀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6개월 동안 시험을 준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커밀이 중심이 아니라 우예보로 갖다 중심으로 준비했었고, 실제로 제 얘기를 듣고 우예보를 중심으로 공부해가지고 6개월이라든지 6개월 안쪽에 단기간에 합격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커밀이 중심이다, 이
이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커미를 갖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데 자 우예부를 갖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우예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예금의 한 문제, 법령 문제를 빼고는 일정 수준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전부 다 맞출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들도 예금 한 문제 틀리고 우편, 보험, 100점, 예금 95점까지 맞은 학생 상당히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몇 점이에요? 295점이에요. 그 다음에 커밋 하나도 몰라. 그 다음에 영어가 이제 그 24년도부터 해서 생활 영어로 바뀌면서 상당히 쉬워졌어요. 가지고 영어가 어느 정도까지 중학 영어 정도 수준 혹은 고일 영어 정도 수준, 수능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 정도 수준까지 되면 6문제에서 7문제 정도를 학생들이 맞출 수 있어요. 꽤 잘하는 학생들, 영어가 그래도 한 고등학생 중에서도 꽤 양호하다 그러면은 만점. 그리고 그냥 중학교 정도 수준이다 그럼 한 30점 이 정도로 갖다 맞을 수 있어요. 30점. 그럼 이 두 개만 일단은 합해봐요. 그러니까 합하면 자 325점이 나오죠. 이거 그냥 다 틀렸다고 치고 그러면 325점이면 있죠. 올해 그 합격 컷 중에 낮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낮은 지역은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커미를 하나도 몰라도 모르고 그리고 원래 이게 찍으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한 3-4문제 정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확률로도 다 틀려서 전생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다 틀렸어.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낮은 지역은 비벼볼 수 있는 이런 성적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확률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점이 나오냐면 345점 정도 돼요. 그러면 어지간한 지역, 높지 않은 지역은 다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커밀이 한 절반 정도 문제는 기본 문제가 나와요. 기본 문제란 말은 예상된 전형적인 패턴화된 있죠. 계속 다른 시험에서 계리지기에서 반복돼서 나왔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 절반 정도가 나와요. 제가 6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커밀 로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커밀을 갖다가 당시 공부할 때 3주를 투자했어요. 근데 3주를 투자해가지고 이 커밀을 정석적으로 일정한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출 문제집을 갖다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유형화된 반복돼서 출제되는 패턴화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찾아서 답을 끌어내는 연습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반타작보다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65점에서 제가 시험 쳤을 때는 커밀이 그러니까 2023년도예요. 그때 그 18문제였어요. 18문제. 근데 이거를 갖다 반타작보다 좀 더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우예보 선방하니까 넉넉하게 합격을 갖다 했어요. 컷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커밀을 갖다가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찍으면 정말 낮은 지역밖에 합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어느 정도 제가 공부한 정도 수준, 제가 한 3주 동안 혼자서 독학해서 공부한 수준까지라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절반보다 좀 더 맞추면 이게 한 35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35점을 합하면은 360점 정도가 나와요. 360이면 모든 지역에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밀을 정말 거저주는 맞춰야 되는 기본 문제만 맞춰도 모든 지역을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접근해서 실제로 단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합격하신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 3개월, 4개월도 있어요. 근데 그 6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5개월 동안은 일을 병행하면서 직장을 병행하면서 마지막 한 대라만 올인하신 분 있죠.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분들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커밀이 중요하다더라. 커밀을 갖다 이렇게 중심으로 막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커밀이 별명이 늪이에요. 늪.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 호적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가지고 요 과목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 조정을 갖다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커밀이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실제로 잘못 공부를 하면 우예보보다 많은 시간을 커밀에 투자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나중에 커밀 성적이 막 50점, 40점, 막 30점 반타작하면서 이따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커밀이라는 과목은 위험한 게 우예보는 딱 공부를 하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공부한 만큼 물론 제대로 했을 때 하지만 이제 커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는데도 나중에 성적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막 4, 5년 장수생들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커밀이 막 반타작 받고 반타작이 안 되는 학생들 제가 꽤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커밀은 실제로 공부 범위도 엄청나게 넓고 그리고 잘못 이게 그 공부를 했을 때 성적으로 연결될 확률도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일단은 절반 정도는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거의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무조건 챙겨야 돼요. 그거는 하지만 이제 그 이상 선을 갖다 넘어가서 그 이상 한 60점대, 70점대까지 들어가려면 있죠. 약간 자기 재능도 있어야 되고 자기 감각도 있어야 되고 있죠. 운도 따라줘야지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밀이란 과목을 먼저 고득점 맞고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우예보 챙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버리면 장수생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예보가 빨리빨리 성적이 나오니까 우예보랑 커밀을 갖다 병행을 하시되 시간을 갖다 잘 조정하시고 커밀은 일단은 절반 정도 수준까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우예보 거의 합격할 수준까지 올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커밀을 갖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영역을 갖다 확보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라는 애매한 과목이 있는데 영어는 기본이 있는 분들은 그냥 거저 성적을 주는 과목이고 기본이 없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커밀보다는 성적을 받기가 좋습니다. 커밀보다는 성적을 받기가 좋고 커밀은 공부를 해도 실력이 있다고 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영어는 여러분이 일정 수준까지만 실력을 올리시면 무조건 성적으로 연결되는 과목이에요. 커밀보다는 시간 대비 효율이라든지 신뢰성,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그 공부가 성적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빨리 성적이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예요. 그러니까 그래 요 어려움이 있죠. 그 커밀을 갖다 여러분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있죠. 공부 기간이 이제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커밀 중요하다더라 이런 얘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커밀 모든 공부를 갖다 커밀을 중심으로 우예보보다 영어보다 다 합한 거보다 커밀을 더 많이 공부했는데 나중에 성적이 좀 이렇게 어중간하게 나오는 이런 학생들 많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확실하게 성적이 나오는 공부를 하면서 커밀을 기본적인 성적 챙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차근차근 영역을 확대해가라. 이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전체적인 이제 시간 배분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우예 강사다 보니까 우예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부터 25년 강의를 갖다 시작했어요. 11월까지. 그래서 이제 우편 전반부가 국내 우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강의가 지금 완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있죠. 예금 전반부가 나올 거예요. 예금 전반부. 아니 우편 그냥 완전히 끝내고 예금 넘어가지 왜 우편 이렇게 애매하게 끝내고 예금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우편이 보시면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의 아예 체계가 좀 달라요. 물론 이제 국내 우편 체계가 어느 정도 이제 국제 우편에 반영이 되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두 개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가르쳐도 전혀 상관이 없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우편, 그러니까 우편 전편인 국내 우편 파트를 충분히 요때 공부를 해서 이걸 복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국제 우편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12월 달에는 예금도 있죠. 예금도 이제 예금과 관련된 일반 이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우체국 예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제 일반 이론을 중심으로 예금 전반부를 12월 달에 다룰 겁니다. 10월, 11월에는 주 1일씩 강의를 했고요. 약간 느슨하게 진도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주 2회 해가지고 있죠. 한 달 만에 예금 전반부로 갖다 끝내버릴 겁니다. 그리고 요까지 하면 실제로 이제 절반이 아니라 거의 한 60% 정도 이제 진도가 나간 거예요. 예금도 우편도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면 여기다 이제 우편 물류 파트도 요 12월 달에 이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우편 물류라고 해가지고 양이 많진 않은데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이제 그 우편에 있지 않습니까? 꽃이라고 불리는 파트가 있습니다. 요 12월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강의가 이제 올인원 강의, 우편과 예금의 가장 핵심적인 강의거든요. 그 강의 들어갔다 한 60%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교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환을 바탕으로 여기서 미리 강의한 파트들에 혹시라도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특강같이 해가지고 수정된 내용을 보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갖다 이어갈 거예요. 이어가서 자 우편 후반부가 나갈 거예요. 국제우편 1월 달에.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예금 후반부.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우편과 예금 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과목 있죠. 그 올인원 과목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반복하시면 실제로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 거의 95점 만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텀을 둘 겁니다. 3월 달은 휴식기. 요때 이제 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열심히 교재 작업, 문제집 작업을 할 거예요. 문제집 작업.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집 작업을 하고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자, 문제풀이를 갖다 우편과 예금을 갖다 같이 완성을 할 겁니다. 주 2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까지 가면 그냥 거의 뭐 실질적인 내용은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은 이제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 남은 기간 5월, 6월, 그리고 7월 전반부 이렇게 남아있죠. 요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 계속 반복하는 있죠. 다져가는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져가는 과정에서 저희 지안이 모의고사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이제 실력을 갖다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런 타임을 갖다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편과 예금 강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상당히 작년에 비하면 좀 커리가 좀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이에요. 작년에는 교환이 나온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인원 강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그 여유 있게 학생들이 이제 복습하고 정리하시라고 연말부터 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그 강의를 갖다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필기를 준비하시면서 또 이제 그 계리직 면접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 소문 들어보셨죠? 경쟁률도 조금 치열하고 어렵다 하더라. 아니 필기 컷 넘겼는데 떨어진 사람들도 있다더라 하면서 이제 면접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도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면 계리직 면접이 일반 공무원 면접에 비해서 약간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합니다. 그런데 면접도 있지 않습니까? 운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서 면접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합격하신 분 중에 그분 아이디어가 뭐였더라? 그 아이디어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죠. 약간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합격해서 합격수기 쓴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한 번씩 댓글을 달 때 자기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든대요. 그러니까 필기 준비할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분이 필기 컷으로 합격을 했어요. 약간 높은 지역.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평범한 지역이었으면 충분히 여유 점수를 남기고 합격을 하는데 딱 필기 컷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대구였나? 일반 지역보다도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높은 지역에 컷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컷으로 합격하면 면접에서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컷으로 합격하면. 근데 그분이 컷으로 합격하고 나서도 자기는 면접에서도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합격을 했어요. 컷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분 말고 한 분 있는데 그 동욱 씨라고 남자분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역시 면접을 컷으로 합격해가지고 면접 수업을 갖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도 저한테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수업을 듣는 중에 나중에 제가 컷이지만 나중에 꼭 합격해가지고 합격 소식을 갖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면접 있죠. 면접을 갖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고 많은 학생들을 갖다 접하면서 이제 봤는데 면접은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이제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면접에서 이제 가장 큰 강점이에요. 필기 점수가 실제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긴 한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면접 준비하시고 뭐 컷에서도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고득점임에도 떨어지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보통 이제 컷에서 합격을 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그 표정이 되게 좋으신 분들 그리고 자신감 있으신 분들 있죠. 적극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컷을 갖다가 그 컷을 넘어서 컷의 벽을 넘어서 최종 이제 합격을 갖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안 같은 경우가 면접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안에서 면접 강의를 갖다 들으신 분들이 합격률이 85% 정도가 돼요. 아니 85%가 뭐가 높냐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계리직 면접 그 원래 합격률 경쟁률이 실질적으로 한 75%, 7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평균 합격률보다 한 10% 정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 시중에서 면접 강의를 하는 그 학원들 중에 있죠. 조그만 한 10명씩, 10명씩 하는 이런 데 빼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0명이라든지 한 50명 넘어가는 학원들 중에서는 합격률이 지안이 가장 높습니다. 뭐 어떤 데 막 프리미엄 면접이라고 하면서 막
그 면접 강의 비용을 갖다 막 50만 원, 70만 원 받는데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보다도 합격률이 높습니다. 거기 합격률 물어보십시오. 거기 합격률 물어보십시오. 우리보다 높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뭐 소비자원이라든지 해서 그 자료 증명하라고 할 겁니다. 우리 85%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필기를 갖다 무사히 합격을 하신다면 면접도 여러분이 특히 이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접이 1, 2기로 나눠져 있거든요. 1기는 필기 시험 친 직후에 이제 면접을 갖다 준비하는 거예요. 1기들은 합격률이 90% 정도, 9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면접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일찍 하고 많이 확실하게 하면 합격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1기에 컷분도 대부분 합격하셨어요. 컷에 걸린 분들. 이런 분들도 1기에 준비하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1기부터 준비하셨어요. 가지고 1기에 미리 확실하게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컷분도 대부분 합격을 하세요. 대부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필기를 갖다 딱 보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합격권이다. 그러면 이제 일찍 준비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일찍 준비하면 나중에 합격률을 갖다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75%, 73%가 아니라 한 90%대까지 여러분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컷이 아니라면 뭐 이제 뭐 거의 뭐 여러분이 일정 수준까지만 공부하면 무난하게 또 합격할 수 있고요. 면접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면접도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뭐 공부를 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기껏 공부해 보신 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2주짜리, 1주짜리 한 달짜리 공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1년이나 2년짜리 장기적인 공부를 해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대부분은 이제 계리직은 조금 그 단기 합격생이 어느 정도 나오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 1년이라든지 1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합격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작년에 상당히 많았고 있죠. 저희 수강생들 중에 상당히 많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한 1년 정도, 요 정도 걸려야지 이제 합격을 하시죠. 그러니까 빨리 합격을 해도. 그러면 이제 그 1년이나 6개월도 솔직히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처음 공부를 해보시는 이런 긴 공부를 처음 해보신 분들한테는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제 이런 장기간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뭘까요? 뭐가 힘들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뭐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일주일짜리 2주일짜면 일주일 뒤가 되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과가 나오고 잘했으면 그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6개월짜리 1년짜리는 솔직히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1년 6개월까지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갖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그리고 보상이 지어주지 않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1년짜리 이제 그 6개월짜리 시험을 갖다 합격을 하려면 제가 아까 그분 얘기했죠. 그분은 공부하면서 자기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분의 저력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그런 멘탈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있죠. 직장 생활을 갖다 하면서 직장 생활을 5개월 하고 마지막 한 달을 갖다 자기 합격할 것 같아서 그만두고 한 달을 올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이제 6개월 동안 내가 떨어질까 합격할까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를 갖다 가졌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올해 합격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가 이제 보상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이라든지 만족감 같은 걸 줘야 돼요. 그러니까 멘탈을 갖다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론 이제 내가 하루 종일 놀아놓고 난 잘했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획을 잡아놓은 합리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돼요. 무리하게 계획을 잡으면 계속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공부가 한 100%면 있죠. 계획은 한 70% 정도만 계획을 갖다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100%로 계획을 잡아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매일매일 해보면 100%가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좌절감을 갖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좌절감은 오늘 또 계획을 못 지켰네. 나 왜 이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60-70% 정도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죠. 60-70%를 달성하면 되게 기분이 뿌듯해요. 나 오늘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 그리고 시간 남잖아요. 그럼 이제 추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추가 목표를 잡아서 추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청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표도 달성하고 추가적인 있죠. 공부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 합격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가지고 이제 계획을 잡을 때 무리하게 잡지 말고 한 60%, 70% 정도로 기본 계획을 잡으시고 있죠. 요거로 갖다 우선적으로 달성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추가 공부를 하면서 있죠. 끊임없이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껴가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을 해가세요. 누가 칭찬을 안 해주다 보니까 나 스스로라도 어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만족을 갖다 느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혼자서만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되겠죠. 지하는 이제 모의고사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에는 미니 모의고사로 해요. 미니 모의고사. 이번 달에는 이제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우편 그 절반, 국내 우편과 관련된 미니 모의고사, 10문제짜리 모의고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늘어나요. 나중에 이제 뭐 20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이 이제 또 한 1, 2월 가면 한 2과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 가면 뭐 한 4과목 해가지고 있죠. 점점 이제 그 범위를 갖다 늘려가지고 점점 구색을 갖춰가지고 모고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 이제 모고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큰 범위들을 갖다 이제 준비하는, 처음에는 한 10문제, 그 다음에 20문제, 그 다음에 40문제, 범위를 점점 늘려가면서 있죠. 요 범위들을 갖다 소화하는 연습들을 갖다 이제 하시면서 객관적인 만족감도 느껴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멘탈을 갖다 유지해서 시험장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기도 모든 분들이 합격할 수는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냉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때는 완전히 피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경쟁률이 막 9급이 기본적으로 100대 1, 7급은 막 200대 1, 제가 쳐서 합격한 지역은 183대 1,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공무원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1, 30대 1, 40대 1이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보내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만 보내면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보내시면 있죠. 실제로 이제 6개월이라든지 1년 만에 충분히 이제 끝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 이제 11월이죠. 11월부터 이제 남은 시간이면 초시생이라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계립 공부를 갖다 시작을 하신다면 있지 않습니까? 하신다면 이제 열심히 하시고 있죠. 내년에 이제 합격을 하셔서 면접까지 이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